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원달러 환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조금 빠지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우리의 일일남이죠.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부터 말씀해 주셨던 코스닥 820선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 많이 눌린 증시, 이제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많이 눌렸기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예, 직전에 이제 중요하게 좀 제가 봤었던 라인이 요 820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변동성 없게 좀 마감을 좀 했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저점 월요일날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800선 자리도 확인하러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820선을 다시 회복해 주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좀 시작을 했다가 좀 매수세로 좀 돌아서면서 그동안 좀 못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동안 힘들었었던 종목들 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매번 코스닥만 말씀 좀 드리는데 코스피 차트도 비슷하지만 좀 변동성적인 면에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도 차트적으로는 이제 2,480 이 라인을 좀 두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어서 차라리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좀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좀 많이 말씀 좀 드리는 편이고 오늘 일단 상승이 내일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거래 대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상승시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침 거래 대금으로 봐서는 전일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가 좀 지나서 부채 상환 협상이 좀 끝나고 나야지 좀 어느 정도는 시장이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도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은 21선 자리 부근 한 850포인트 부근이 이제 또 저항선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자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뚫어줘야지 정고점까지 한 900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아직 리스크가 좀 많아요. 부채 상환 협상 이외에도 6월 달에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방에 대한 지지만 좀 나와준다면 요 라인만 깨지지 않고 지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또 언제든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요 820선 자리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체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내일까지 이 상승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이유가 일단 우리가 거래대금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부채 협상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혼자 체크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대응 전략들 세우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 전에 이제 오늘의 시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체크 포인트들 짚어주시고요. 장중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상승이 유난히 도드라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섹터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지뢰 제거 관련주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뢰 제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면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살상무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지, 일단은, 우크라이나 지금 농사를 하는 지역에 굉장히 지뢰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좀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걸 이제 제거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뢰 제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휴전선 부분이죠. 뭐 DMZ 요 지역에 지뢰가 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요거 이제 뭐 제거한다. 뭐 예전의 일이에요. 그럴 때 한번 좀 움직였었던 테마인데 오늘 좀 다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DR택이 대장주로 좀 상승이 좀 나왔고 2등주로는 이제 퍼스텍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올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 번 시세가 나오고 좀 말지 않을까. 실제로 이게 좀 실체가 있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회사의 제품을 쓴다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했는데 분봉상 보시더라도 아침에 좀 살짝 눌리다가 바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상승이 좀 상한가 부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일단 뭐 거래 대금도 지금 1,500억 이상 터졌고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아침 오전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오후장까지 상한가를 못 들어가면은 오후장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올 수 있고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제 윗꼬리를 좀 자주 만드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DR택이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윗꼬리 달고 밀리면은 퍼스텍은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음봉인 상태인데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관련된 이슈가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면야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지뢰 제거 관련해서 뭔가 더 나올 만한 이슈는 좀 없을 것 같아서 뭐 오늘 만약에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상한가 못 들어가고 밀리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한 2,600원, 뭐 2,550원 요 정도 라인까지만 좀 지지선으로 보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상승을 켜고 있는 지뢰 제거 관련주를 지금 현재 단기적인 테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인 DR택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밀린다면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짚어주셨는데요. 대응 전략들 함께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상승 시그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예, 오늘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에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흐름이 좀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 그 제품을 쓴다. 예, 이게 좀 어제 이슈가 좀 되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제 야스라는 종목이 대형 OLED 패널 만드는 회사인데 요게 이제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장중에 한 20% 넘게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20% 조금 못 미치네요. 19%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지분 한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회사는 아닌데, 조금 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이 종목을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좀 생겨요. 하방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11,000원 부분, 직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 부분에서 지지는 잘 나와주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빨라요. 그래서 아마 시총도 2,000억이 좀 안 되는 회사다 보니까 뭐 조금 이런 움직임이 좀 자주 나오는데 차라리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을 일단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윗꼬리에 달고 좀 내려왔어요. 이게 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요거에 어제 나왔었던 뉴스인데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기사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로이터에서 나온 기사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저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게 올라가는 걸 보고 확정이구나, 확실히 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바로 이렇게 또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참 요즘에 이런 부분에서 어렵다. 대형주든 뭐 중소형주든 이렇게 좀 윗골이 다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쉬운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예,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뭐 애플에서 예, 맥북의 OLED 뭐 패널 이제 좀 줄이겠다. 예, 이런 맥북의 판매 생산을 좀 줄이겠다. 이러면서 좀 악재가 좀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OLED 패널을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앞으로는 계속 OLED 패널은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관망하시고 일단 거래 대금도 좀 들어와 주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1선 자리 예, 우하향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또 상승을 좀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우상향으로 돌아서서 정고점까지 뚫어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무래도 지금 LCD에서 OLED로 넘어가기 위한 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기존에 이제 LCD 장비를 다른 회사에 좀 장비도 이제 팔면서 이제 OLED 쪽에 LG전자에 자금도 투자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버라이어티한 상승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준비하고 있는지 요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에 해서는 뭐 야스도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그 8시 저녁 방송에서 추천주를 드렸었던 라운텍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뭐 개별적인 뭐 종목이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차트적으로도 아직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고 뭐 악재가 떠도 밀렸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고점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오히려 라운텍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야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뭐 HB 테크놀로지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좀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애플과 OLED 관련해서 오늘 디스플레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상승 테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윗꼬리 대응하는 방법들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대응 전략들도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고 있으니까요.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 킨 시장이니까요. 상승 테마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확인해 볼까요? 네, 역시나 또 구제역 백신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예, 또 지역이 또 세 군데, 청주 쪽에 세 곳이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나와요. 예, 뉴스가 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계속 올려드리면서, 이쪽 구제역 백신 관련주들을 좀, 매수하라.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체 또 테마성이 좀 강하고, 대응도 어렵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체시스가 이제 또 오늘은 또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윗꼬리 다는 것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예, 또 음봉으로 빠질 때도 길게 빠지는 데다가 전일 같은 경우는 시가대로 3%까지 좀 밀렸었던 종목인데 또 아침에는 또 시가가 떠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뉴스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게 좀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제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예, 일단 되도록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성 종목들 특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건 좀 상당히 좀 위험하다. 예. 안정적인 종목들도 가다가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는데 예, 이런 종목들 이제 고점에 물리면 좀 빠져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구제역이 좀 돌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조리국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다시 이슈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시간외로 또 언제든지 밀릴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 관점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중앙배신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윗골이 또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구제역 배신은 중앙배신에서 만들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예, 급등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뭐 그냥 백신이라고 하니까 관련주로 엮여서 그냥 가는가 보다. 그래서 저도 좀 황당하긴 한데 예. 뭐 시장이 예, 이렇게 좀 무지성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뭐 직접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은 생산도 안 하는 회사인데 그냥 뭐 백신이다 하니까 그냥
달려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좀 아무 이유 없이 달려드는 그런 매매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 정말 리뷰 종목들 보셔도 아시고 그리고 이제 공략주 제가 드리는 종목들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수익 인증해 주시는 분들도 다 계시는데 안정적으로 수익 계속 잘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종목들 달려 드시는 분들 물리신 분들 정말 속 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이런 종목들을 좀 거르시고 혹시나 이런 종목들 이제 매매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제 노란톡방에서 이런 정보를 또 드리거든요. 이런 종목에 대한 자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해석해서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강한 테마들, 지뢰 제거 관련주, 디스플레이, 구제역, 백신까지 알아봤는데요. 상승 테마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을 빠르게 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께서 매일 시황을 짚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 MI텍이 한 13% 정도 빠졌는데 아침에 시가 대비해서는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MI텍이 일단 매각 이슈가 좀 있었는데 매각이 좀 무산됐다라고 하면서 좀 급락이 좀 나왔다가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매각이 이슈 2로 좀 빠졌는데 이렇게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 제 차트상으로 이제 지지 저항 라인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10,000원대 자리에서 또 지지해주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일단 매각이 무산됐지만 요거에 대한 이슈는 제가 좀 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니면은 즉 살아있는 이슈가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좀 판단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매각 관련 이슈로 MI텍 매각 이슈로 같이 좀 빠졌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거래 대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거래 대금 터진 게 20억 정도인데 이런 종목들 거래 대금 없는 종목들은 제가 좀 관심을 잘 두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MI텍 정도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요거 관련해서 이슈는 정리해서 혹시나 또 보유하신 분들 오시면은 제가 요거 관련된 자료는 찾아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되도록이면은 이제 빠진 종목들 개파락한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잘 안 보긴 하는데 혹시나 또 물려 계신 분들이 또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으면은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MI텍 매각 무산 이슈로 인해서 두 가지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후로 이 보유 중이신 분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개파락을 한번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뷰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도 제가 4가지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루닛과 YG엔터, 바이오니아, SMG엔터입니다. 일단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엊그제 처음 공략을 해서 오늘 이틀 만에 14%가량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SAMG 엔터도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7%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2주 동안 쭉 지켜봤던 그런 종목인데 엔터주들을 미리 또 선점했던 전략이 통한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루닛도 쭉쭉 올라서 5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 만들고 있는데요. 4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관련주 쪽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꺾일 때까지는 제가 좀 계속 체크해 드릴 예정인데, 지금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도 뚫어주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1분기도 이제 100억 넘어서 좀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2분기, 3분기까지도 계속 매출 증가 예상이 좀 됩니다. 앞으로 이제 23년보다 24년이 더 또 매출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종목인데, 다만 이제 좀 내려왔을 때 이제 눌림목 자리를 좀 잡아드려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만 좀 수익을 실현해 주시고 일절간에 일단 제가 68,000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요거 하면 저 끌고 정고점 다시 뚫을 수 있거든요. 예, 얼마든지 뚫을 수 있으니까 오늘 거래 대금이 없어서 좀 고점을 못 넘었습니다만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좀 쉬어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잘 노리시면은 우리 또 충분히 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YG엔터도 이제 9만 원을 넘었습니다. 예, 9만 원 넘었고요. 10만 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10만 원 부근 가면 이제 그 자리 부근에서 아마 좀 저항이 좀 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YG엔터에 대해서는 이게 고평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만한 구간인데, 시장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다만 저희가 여기서 추천드린 게 아니거든요. 뭐 8만 원 이상에서 추천드린 게 아니에요. 저희가 드렸던 자리가 6만 원이에요. 6만 원, 6만 3천 원 정도. 예, 제가 여기서 21선 자리 부근에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흔드는 거 정도는 버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지, 계좌에 뭐 하루 종일 밖에 나가 계셔도 부담이 없어요. 이런 종목도 갖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또 뭐 부재역 같은 종목들, 뭐 국물 관련주들 이런 거는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계속 차트 보면서 불안해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제가 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대응 전략은 계속 또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지수 파워는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상승 이후에. 21선 자리 어제 좀 찍었는데, 찍고 나서 좀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원전 테마는 뭐 짧게 보는 관점은 아니에요. 좀 길게 보는 관점이라서, 일단은 뭐 좀 눌리더라도, 뭐 눌리면은 또 재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고, 포트 더 담아 보셔도 된다. 일단은 뭐 수익은 좀 일부 챙기라고 제가, 사인을 좀 드렸는데, 이거 뭐 챙기신 분들은 조금 더 밀렸을 때 또 담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바이오니아. 지금 보시면 오늘 13% 급등이고, 이 종목을 제가 여기서 위에서 한번 2번 추천드렸어요. 이 방송에서 2번 추천드렸어요. 올라갈 때 한번, 눌렸을 때 한번 2번 추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잡으면 똑같은 종목으로도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 물려 있는데, 어떤 분은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매수가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수가 다 잡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충분히 공략 잘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는데, 어려운 종목들 하지 마시고, SHAMG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올라오는 타이밍.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일단 공략을 해서 다 제가 수익을 챙겨 드린 종목인데, 예전에는 이제 고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추천을 좀 많이 드렸어요. 박스권 상단 추천을 좀 드렸는데, 최근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제가 저점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트렌드에 잘 맞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 중인 종목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의 리뷰를 통해서 AS를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는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차트 분석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래 노란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신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트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공략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눈에 띈 종목이 이제 레몬레인입니다. 예전에 뭐 드라마 많이 보셨던 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이렇게 좀 이슈가 돼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제자리 갖다 놨습니다. 드라마 끝나고 이제 이슈 끝나니까 좀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고, 이슈라고 하면은 일단 1분기 실적,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저점에서 바닥 잘 다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SMG 엔터 이런 종목들이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좀 관심을 좀 가져보아야 될 시점이고요. 레몬레인에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라인업이 그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지휘자 관련해서 이영희 배우가 주연인 오케스트라 관련된 드라마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안 나왔는데 올해 안에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 2랑 오징어 게임 3, 이것도 이제 제작 중이다. 오늘 좀 기사가 나와서 이제 앞으로 OTT 관련주 쪽이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만 보면은 뭐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 한번 길게 보시면 아직 가야 될 자리는 좀 더 있다. 그래서 레몬레인도 일단 거래 대금이 최근에 조금 증가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 오시게 되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공략주로 매수 타점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레몽레인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트 분석해 주셨고요. 거래 대금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략주들의 추가적인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또 오늘 오후장에서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를 1234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토피아와 KH 바텍 두 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세토피아는 저희가 유토피아 같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4월 11일에 급등을 잡았고 142% 수익 중입니다. 오늘 10%까지 또 올랐는데 다시 매수 가능할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KH 바텍입니다. 3월 14일부터 39% 수익 중인데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더블 힌즈 관련된 기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매수할 수 있을지 한번 역시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토피아 부분들은 제가 지금 별명은 아니고요. 또 앵커님이 세토피아가 잘하면은 유토피아가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유토피아처럼 올라갔습니다. 자, 세토피아를 제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본 부분들은 네오디듐이 가장 연구 자석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자석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대체하는 흐름들, 페라이트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대체를 한다지만은 효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네오디듐 부분 관련된 부분들이 희소성이 있고요. 또 현재 중국에서 원료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유통 과정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세토피아에서 이 분말 관련된 베트남에서 현지 광산 관련된 MOU도 맺었고요. 또 국내 어떤 분말 제조 관련된 기술 업체를 인수하는 수십 개를 완성했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다 해서 한번 크게 접어줬을 때 공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매수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현재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크게 급등을 하고 약간 그때 한번 조정을 보였을 때 이때 제시를 했었는데 이때 한번 더 장이 안 좋아서 한번 더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밀렸던 부분인데 노란톡에서는 2,750원에 현재 망청 음봉이 나왔을 때 5월 11일 날이죠. 이때 매수 타점 또는 신규 매수나 물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루 다음 날 십자도 좀 보이고 그 다음 날 양봉이 좀 생겨났고 오늘 아침에 갭상승의 고점에서 현재 3,330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디매매 부분들을 현재 차트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좀 매도한 상태인데 매도 어떤 차트를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흔들렸다가 현재 하루 흔들릴지 반나절 흔들릴지 아니면은 5일선 찍고 갈지 이거는 약간 불명확합니다만은 보통 2단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단까지 올라가서 22선 돌파 안착 이런 어떤 수순 밟기가 저는 이제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토피아의 또 후속주 부분들이
많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알고 싶으면은 아래 노란톡 현재 보시면은 현재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KH바텍입니다. KH바텍 부분들은 이제 그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들, 폴더블 폰의 어떤 대중화 부분에서 외장 인지를 좀 담당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KH바텍 부분들이 2차 전지의 현재 배터리팩의 엔드플레이트를 또 같은 어떤 알루미늄 그 주조 방식, 다이캐스팅 방식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신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고요. 또 구글 폰, 애플 폰이 이제 폴더블 폰을 어떤 그 형태로 해서 좀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춘추 전국 시대, 대중화 시대이기 때문에 KH바텍이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주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 슈팅 때는 한번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17,000원대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보통 30%나 50%가 되면은 하나의 마디맵인데 지금은 17%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다음번에 행보 등락하다가 한 15%에서 25%가 급등이 나온 날 이때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KH바텍과 세토피아 AS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매매 전략들, 또 차트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요. 링크 입장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바로 탑 머티리얼입니다. 2차 전지 생산 라인의 턴키 도급이다 이런 기업 설명이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 이제 3만 원대에서 9만 원까지 3배가량 올랐던 종목입니다. 3월 말에 이제 고점 9만 원 부근을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 43%가량 빠진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올라설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것 같은데 턴키 도급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턴키가 어떤 건지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예. 턴키는 일반적으로 공식 용어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턴키란 건 뭐예요? 시동을 걸거나 아파트 일시를 하거나 되죠. 네. 이게 통째로 준다는 얘기죠. 아파트 되면 그러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다 만들어줘.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근데 2차 전지 업체는 한번 공장 설계도부터 어디 설계 사무실이 좋을까 맡겨야 되고 또 어디 이제 공정이면 어디 어떤 기계를 전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수 없는 업체가 보통 이제 턴키 도급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돈만 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겠다. 이게 이제 턴키 도급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즈 부분들이 턴키 도급인데 공식적인 용어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장 레이아웃 설계부터 배터리 타입 설정, 그다음에 컨설팅까지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전 공정에 해당이 됐던 장비 공급, 그다음에 설치, 시운전 이런 것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이제 탑 머티리얼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풍부한 어떤 시공 경험, 능력도 가지고 있고 실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또 이제 2차 전지를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타입별로 그다음에 타입별로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다음에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전해질 관련된 조립 공정 관련된 부분들을 다 선택해서 전부 다 세팅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컨설팅까지 다 해주는 업체가 탑 머티리얼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현재 요거는 레퍼런스입니다. 기존에 이제 시공을 했던 그러니까 신생 스타트 2차 전지의 스타트업 업체라든가 자동차 업체인데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싶다 하는 업체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탑 머티리얼즈의 부설로 기술연구소가 있는데 직원의 30%가 연구원, 석사, 박사 출신들이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즈가 무슨 이런 부분에 왜 하느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소재 개발이라든가 전지 개발, 새로운 어떤 양극재나 음극재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즈를 단순하게 이제 공정 장비 업체로만 평가해서는 좀 힘들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다음 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전극 이게 리튬 인산철에 대한 전극도 지금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양산을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양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일 아래 보시면은 LMNO, 그다음에 LMR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코발트 프리, 현재 하이망간. 그러니까 코발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약간 없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그 하이망간 쪽으로 성능을 개선시키는데 보통 하이망간 쪽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중국은 현재 리튬 인산철 저가죠. 그다음에 고가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삼원계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근데 이 중간 단계가 바로 그 하이망간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상용화까지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이망간 쪽, 그다음에 코발트 프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독보적인 어떤 그 가능성이 많고 제가 이때 탑 머티리얼즈를 소개를 한번 했을 때 현재 그 코인테크라는 회사를 했었고 그 자회사가 탑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나타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탑 머티리얼즈의 어떤 차트는 계속해서 빠지는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것 같대?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 7, 8일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좀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체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이 저항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지 이 부분들이 있는데 2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보통 이제 추세 이탈이 되면은 그 하단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죠. 지금 이제 설명하는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듣고 이제 매수한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보통 고점 대비 이렇게 20일째 하락일 경우는 거의 변곡이 될 수가 있다.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그래서 탑 머티리얼즈 당구장 표시 좀 하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즈 2차 전지 관련해서 다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업이고요. 추가적으로 양음극재 관련한 제품 개발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좀 차트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대응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나무가입니다. 독보적인 3D 센싱 카메라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박스권 움직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지점이 그동안 올해 들어서 5번에서 6번가량 만들었던 바닥 부근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3D 인식 기술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협력체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술과 이 기업들 설명 들어볼까요? 예. 자, 현재 나무가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좀 있는 업체인데, 우리가 이제 이 나무가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파트론, MC넥스, 파워로직스, 캠시스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무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영업이익 부분들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에서 1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영업이익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가가 이런 고마진 다른 업체에 비해서 현재 영업이익을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가 현재 그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탑픽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모듈 앞에 카메라 모듈이 있고 어떤 거냐면은 3D 센싱 솔루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입체를 어떻게 입체적인 것들을 인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좀 해당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3D 센싱 기술의 어떤 이 부분들이 현재 완벽하게 모든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스테레오 방식, 그다음에 SL 방식, 현재 토프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의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요거에 대한 제품을 현재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현재 빛을 레이저로 쏴주고 이걸 카메라로 받느냐 아니면은 이걸 리시버로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약간 위상차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3D 토프 방식이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 중에 해당이 되는데 나무가는 이 세 가지 기술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독보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인텔하고 공동으로 현재 3D 인식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부분들이 올해부터 현재 하고 있고 또 출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가 최고의 어떤 기술력이기 때문에 글로벌 IT 빅테크 업체들의 어떤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작년에죠. 이제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 관련된 카메라 센싱 모듈을 납품을 좀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청소기에 납품이 됐다는 것은 삼성의 모든 앞으로 로봇 사업에서 카메라 모듈이 나무가를 다 쓴다는 이야기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면은 현재 가장 상용화되는 현재 가장 탑 방식 이게 어차피 현재 삼성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던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로봇이 상용화됐을 때도 카메라 모듈 쪽에 어떤 성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카메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로봇 자율주행에서도 더 많은 부분들이 현재 될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금 21선 돌파 안착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모든 출발은 상승사파 형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하락이 됐다가 21선 저항을 보이다가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21선 돌파가 일어났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신호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무가 부분들이 현재 극가격에 오르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 스마트폰의 하반기 폴더블 출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담아서 한번 나름대로는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물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나무가는 카메라 모듈의 탑픽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상승 삿바 보이면서 20일 돌파 안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 삼보모터스입니다. 현대차 배터리의 공식 지정사로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1%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4월 들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7,400원 부근을 넘기지 못하고 어제 또 한 번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기차 쪽으로 강점이 있는 기업인데요. 기업 설명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름이 삼보모터스. 모터스를 이름 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면 모터스란 말이 안 쓰겠죠. 근데 쓰면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삼보 모터스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자동 변속기형 플레이트나 여러 가지 각종 부품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업체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 현대 기아차로부터 품질 5스타를 받았습니다.
별을 5개 받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하청업체에서 가장 완벽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공장 자동화를 유일하게 가장 먼저 실행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글로벌 어떤 그런 망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으로 가지고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분들은 삼본 모터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은 1인승입니다. 바퀴가 4개 달렸습니다. 근데 1인승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단절했던 모습이에요. 절반을 잘라놨습니다. 하나 있고 뒤에 간단한 짐 실을 수 있고 거의 오토바이인데 바퀴를 두 개 붙여놓고 씌우는 어떤 개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삼보모터가 이런 초소형 전기차 라온을 출시할 정도로 완벽하게 자동차 기술을 완벽하게 다 흡수를 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뿐만 아니라 모터에 관련된 또 감속기에 관련된 모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여기서 스마트카를 하기 위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모터하고 감속기에 관련된 생산 기술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HMI, 다시 말해서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기술이나 스마트카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본 모터스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배터리 팩 공식 지정사입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를 곧 납품을 하려고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했던 종목이 덕양산업 날아갔고 그다음에 세종공업도 날아갔습니다. 유일하게 날아가지 않는 종목이 삼보모터스이기 때문에 저는 삼보모터스도 날아갈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완벽하게 이야기를 좀 했던 업체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식 지정 업체 했을 때 덕양산업, 세종공업 이렇게 리스트를 했던 그 관련주를 다 뽑아놨었죠. 그 중에 하나가 현재 하지 않은 종목이 삼보모터스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 저항에서 한번 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약간 장이 안 좋아서 살짝 밀렸습니다. 살짝 밀렸는데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삼보모터스가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래서 제2의 덕양, 제2의 세종공업처럼 한번 큰 슈팅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총이 1,3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고 조만간 어떤 배터리 팩 관련된 이슈까지 나와주면은 한번 크게 급등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당구장 표시 2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전기차 관련해서 별이 5개인 기업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제2의 덕양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수급 시그널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링크 입장 코드는 1234입니다.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